에이, 설마 하셨죠? 요즘 엔비디아 주식으로 집 샀다는 소리에 아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엔비디아 수장 젠슨왕은 지금 이재용 회장의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네요. 천하의 엔비디아가 왜? 라고 물으신다면 삼성전자가 몰래 준비한 이 비밀 계약의 실체, 지금 바로 폭로합니다. 여러분이 강남 한복판에 100층짜리 백화점을 지었다고 칩시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한 대뿐이에요. 손님들은 미쳐버리겠죠? 지금 AI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백화점 GPU 지어도 삼성이 엘리베이터 HBM을 설치 안 해주면 그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예요. 오늘 그 엘리베이터 전쟁의 위대한 진실을 다 파헤쳐드립니다. 사람들은 100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오니까 1층 로비에서 다들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려요. 건물은 세계 최고인데 정작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처한 상황이 딱 이 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층짜리 백화점이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이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바로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 HBM, 즉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자, 일단 이 대단한 이름 HBM부터 이게 영어로 뭐냐면요. 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High. 이건 다 아시죠? 높다는 뜻입니다. Bandwidth.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도로폭입니다. 메모리. 이건 우리 건망증 올 때 찾는 그 기억력이고요. 합쳐보면 도로폭이 엄청나게 넓은 기억장치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회장님 앞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아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부터 엔비디아의 시대가 아니라 메모리 황제들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지도요. 국민기업 삼성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창에 삼성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이걸 왜 다들 난리법석이냐고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명절때 시골 내려가는데 길이 1차선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밀려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일반 반도체 D램입니다. 한 번에 차 한 대씩밖에 못 지나가요. 그런데 HBM은 뭐냐? 도로폭을 갑자기 1024차선으로 뻥 뚫어버린 겁니다. 차가 밀릴 틈이 있겠어요? 데이터라는 이름의 자동차들이 시속 300km로 쌩쌩 달려나가는 거죠. AI라는 똑똑한 비서가 야, 저기 1970년대 신문기사 좀 찾아와 라고 시키면 일반 메모리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찾아오는데 HBM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수만 장의 서류를 한꺼번에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넓은 도로를 어디다 만드느냐가 문제였거든요. 옆으로 넓히자니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야, 옆으로 못 넓히면 위로 쌓자. 마치 아파트 올리듯이 반도체를 층층이 쌓아 올린 겁니다. 근데 층수가 높아지면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층마다 구멍을 뻥뻥 뚫어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이걸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부르면서 유식한 척을 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반도체 꽃이라고 부르자고요. 떡, 고기, 파를 꼬챙이에 꿰듯이 반도체 칩을 수직으로 꽉 꿰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전기도 덜 먹고 속도는 번개보다 빨라진 겁니다. 젠슨 왕이 왜 이 반도체 꽃에 환장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그 비싼 AI 로봇들이 그냥 바보 로봇이 되거든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진작 만들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10년 전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샀습니다. 왜냐? 너무 비쌌거든요. 비유하자면 동네 슈퍼 가는데 람보르기니 타고 가는 꼴이었죠. 뭐 저렇게 비싼 걸 써? 하면서 다들 외면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챗GPT란 놈이 나타나더니 나는 데이터 도로가 1000차선은 돼야 일을 하겠어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네로라 하는 천재들이 우리 삼성, 하이닉스 대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그 비싼 꽃이 좀 저한테 파세요 하고 말이죠. 형님들, 젊었을 때 운동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100m 달리기 할 때 처음 10m 먼저 나갔다고 다 1등 하던가요? 아니죠. 외국 끝까지 수만 차고 결승선 먼저 밟는 놈이 임자입니다.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이 반도체 꼬치를 먼저 맛있게 구워서 엔비디아한테 팔기 시작한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주 영리하게 잘했죠. 그런데 삼성은요, 이 꼬치를 한두 개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삼성은 꼬치 공장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형님들.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완벽주의자들 아닙니까? 삼성이 작년에 엔비디아한테 HBM 34세대를 보냈을 때 엔비디아가 이거 우리 기준이랑 좀 다른데? 하면서 몇 번 튕겼어요. 이걸 보고 언론에서는 삼성 망했다 소리를 해댔죠. 근데 사실은요, 삼성이 아예 다음 단계인 HBM3 E5 세대, 즉 왕중왕 꼬치에 승부수를 걸었던 겁니다. 남들 4층짜리 빌딩 올릴 때 삼성은 우리는 아예 12층, 16층짜리 랜드마크를 짓겠다 하고 기초공사를 더 단단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 누님들, 김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충 버무린 김치는 금방 익어서 바로 먹기 좋지만 제대로 속 꽉 채워서 묻어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맛이 남다르잖아요. 삼성의 전략이 딱 그 묵은지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R 칩을 사겠다는 빅테크 형님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줄을 서 있어요. 엔비디아는 신이 났죠. 자, 돈 들고 줄 서세요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칩을 만들려고 보니까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는 턱도 없는 겁니다. 식당의 손님은 1000명인데 고기 공급해주는 곳이 한 군데뿐이면 장사가 되겠어요? 엔비디아 젠슨왕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때 삼성이 쓱 나타납니다. 어이 젠슨왕, 우리 이번에 12층짜리 아주 기가 막힌 꼬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한번 볼래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젠슨왕이 삼성 거 써보고 야, 이거 대박이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왜냐?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메모리까지 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대박집이거든요. 한마디로 고기도 직접 키우고 불판도 직접 만들고 서빙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초대형 가든인 셈입니다. 자, 우리 형님들 예전에 사업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독점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 칩 시장의 90%를 꽉 잡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엔비디아 젠슨왕이 오늘부터 칩 하나에 5천만 원이야 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용 기업들도 눈물을 머금고 돈을 싸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용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가죽 잠바 젠슨왕한테 끌려다녀야 돼? 우리도 우리만의 칩을 만들자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뉴스에 나오는 탈턱 엔비디아 바람입니다. HBM이라는 마약, 한번 써보면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형님들, 왜 빅테크 기업들이 이 HBM에 환장할까요? 일반 디램보다 가격이 5배나 10배나 비싼데 말이죠. 누님들, 예전에 우리 살던 1층짜리 단독주택 생각나시죠? 마당도 있고 좋지만 땅 넓이에 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아파트 아닙니까? HBM은 반도체의 아파트입니다. 그것도 아주 초호화 고층 아파트죠. 일반 반도체가 옆으로 길을 넓히느라 땅값이랑 전기료를 다 잡아먹을 때 HBM은 위로 8층, 12층, 16층을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각 층에 구멍을 수만 개 뚫어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했어요. 데이터가 옆 동네까지 한참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위아래로 슥슥 움직이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한번 이 속도를 맛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제 일반 반도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똥차 타다가 외제차 탄 기분이라 이제는 HBM 없으면 사업 접어야 할 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업계의 마약이라 불리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반찬 맛있는 집이 딱 하나뿐인데 주인장이 갈수록 불친절하고 가격만 올려요. 그럼 형님 누님들 어떻게 하세요? 에이, 내가 직접 담가 먹고 말지 하시거나 옆 동네에 새로 생긴 큰 반찬 공장에 주문 넣자 하시잖아요.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이 그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너네 너무 비싸. 우리 설계도 줄 테니까 삼성, 너네가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맞춤형 칩 좀 만들어줄래? 하고 삼성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삼성이 왜 대단하냐고요? 하이닉스는 메모리 꼬치는 잘 만드는데 보기, CPU, GPU를 직접 굽는 기술은 삼성보다 약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종합 예술가입니다. 칩 설계 보조부터 생산, 메모리 합체까지 한 집에서 다 해버려요. 빅테크 형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이 삼성 가든에 한 번만 가면 풀코스로 요리가 나오니까 엔비디아를 따돌리기에 삼성만큼 좋은 파트너가 없는 겁니다. 자, 형님들, 이제 기술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HBM3E 12단 12층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들은 8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삼성은 같은 땅덩어리에 12층을 쌓아 올린 거예요. 아니, 높게 쌓는 게 뭐가 어려워 하시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높이 제한은 정해져 있는데
층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바닥 두께를 아주 얇게 만들면서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삼성은 2층과 층 사이를 메꾸는 기술에서 열 압착 방식 TC-NCF라는 전매 특허 기술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호떡 누르듯이 칩을 꾹 눌러서 붙이는 건데 층수가 많아질수록 칩이 휘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듯 삼성은 이걸 귀신같이 잡아냈습니다. 형님 누님들 샌드위치 만들 때 속재료 많이 넣으면 옆으로 다 삐져나오잖아요. 삼성은 그 얇은 공간에 재료를 꽉꽉 채우면서도 모양 하나 안 흐트러지게 만드는 종가진 며느리 손맛을 발휘한 겁니다. 12층이 되면 8층보다 데이터 처리량이 50% 이상 늘어납니다. 똑같은 돈 들여서 서버실 하나 만들었는데 삼성 거 쓰면 성능이 1.5배가 되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뭐 사시겠어요? 당연히 삼성 거죠. 가끔 뉴스 보면 중국이 반도체 굴기니 뭐니 해서 다 따라왔다고 걱정하는 형님들 계셔요. 형님 누님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HBM은 중국이 돈으로 발라도 못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칩을 쌓고 구멍을 뚫고 열을 식히는 그 미세한 공정 노하우는 수십 년간 삼성이랑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밤잠 안 자고 코피 쏟아가며 만든 장인 정신의 결정체거든요. 비유하자면 중국이 최고급 오븐은 살 수 있어도 30년 경력, 제과 명장의 반죽 농도와 불 조절은 못 따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꽃이 제대로 구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형님들, 곰탕 끓여보셔서 아시죠? 좋은 뼈 넣고 물 가득 부었다고 바로 진국이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처음엔 이게 끓는 건지 마는 건지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딱 넘으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면서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곰탕 끓이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형님 누님들,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확신이잖아요.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12층짜리 HBM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젠슨 왕이 삼성한테 이제 너네 물건 정식으로 우리 공장에 들여보내도 돼? 라고 허가증을 내준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혼자서 고군분투했다면 이제부터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덤프트럭이 도로에 진입한 겁니다. 삼성이 한번 생산 물량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속도와 양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옵니다. 형님들 기억하시죠? 옛날에 삼성이 애니콜로 전 세계 다 잡아먹고 PB로 일본 소니 박살낼 때 그 무서운 속도 말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어요. 2026년 대한민국 반도체에 제2의 전성기가 옵니다. 형님누님들, 제가 감히 예언 하나 할게요. 2026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거 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제 AI는 그냥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기가 될 거거든요. 세탁기도 AI, 냉장고도 AI, 자동차도 AI. 이 모든 기계에 우리 삼성의 기억장치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연산하는 머리라면 삼성은 그 정보를 담아두는 심장입니다. 머리는 바뀔 수 있어도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세계 AI 시장이 커질수록 결국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건 기억의 황제 삼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형님들, 큰맘 먹고 수억 원짜리 페라리를 한 대 뽑았다고 칩시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런데 이 차를 몰고 나가는데 집 앞 도로가 전부 울퉁불퉁한 흙길에다가 폭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예요. 그럼 그 비싼 페라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경운기보다 못할 때도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 GPU가 이 꼴입니다. 계산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정작 그 계산할 재료,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폰 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며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주방에 요리 잘하는 인류 요리사는 100명이 대기 중인데 재료 배달해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딱 1명인 겁니다. 요리사들은 놀고 있고 손님들은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엔비디아가 처한 역설적인 위기인 겁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HBM입니다. 형님들, 작년에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갈 때 삼성이 좀 주춤했죠? 그때 삼성 끝났다는 소리 들을 때마다 저도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들, 사자가 사냥하기 전에 몸을 낮추는 건 겁나서가 아니라 더 멀리 뛰기 위해서입니다. 삼성이 왜 늦었냐고요? 바로 수율 때문이었습니다. 수율이 뭐냐? 쉽게 말해 100개 만들어서 몇 개나 멀쩡하게 나오느냐는 건데 삼성이 처음에 고집했던 방식이 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삼성은 대충 만들어서 빨리 파는 것보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통째로 먹겠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지금 삼성이 들고 나온 HBM3E 12단 제품은 하이닉스조차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8층 아파트보다 12층 아파트가 당장 분양 수익이 훨씬 크잖아요.
삼성은 이제 그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물량을 싹쓸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눈을 떴으니 이제 사냥감이 누가 될지는 뻔한 일이죠. 형님들, 세상에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형님들이 지금 엔비디아한테 굽신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네 너무 비싸고 오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엔비디아 칩 쓰지 말고 우리 입맛에 맞는 칩을 직접 만들자. 근데 우리가 공장이 없으니까 삼성아, 너네가 좀 만들어줄래? 하고 삼성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이걸 커스텀 맞춤형 HBM이라고 합니다. 기성복 사입다가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양복 입으면 얼마나 편해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삼성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재단사에게 자기들만의 옷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일이죠. 파트너인 줄 알았던 삼성과 고객사들이 자기들 몰래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돈으로도 못 사는 장인 정신의 벽. 가끔 중국이 돈 쏟아부으면 다 따라잡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형님들 계시죠? 형님들, 돈으로 명품 가방은 살 수 있어도 명품 가방 만드는 기술은 못 삽니다. HBM을 만들려면 칩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깎고 그 위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야 합니다. 이건 공장에서 기계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기계를 조절하는 미세한 손맛은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땀 눈물에서 나온 노하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좋은 기계를 들여와도 층층이 쌓은 칩이 열 때문에 휘어지거나 터지는 걸 못 잡아요. 이건 마치 누님들이 30년 넘게 잡아온 칼끝의 감각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HBM은 중국에겐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입니다. 2026년 전설의 영업이익이 현실이 됩니다. 형님들, 이제 2026년입니다.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을 보세요. 삼성이 하이닉스와 양분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물량 공세로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주식 차트 보고 가슴 졸이지 마세요. 기업의 이익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데 주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AI를 쓰려면 거대한 컴퓨터가 있는 서버실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형님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 누님들이 타시는 자동차 안에서 직접 AI가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립니다. 스마트폰 1등이 삼성이 자기네 폰에 자기네 반도체 넣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제패하는 시나리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형님들, 전쟁터에서 총 쏘는 군인이 엔비디아라면 그 군인한테 밥 먹이고 총알 대주고 옷 입혀주는 보급부대는 삼성입니다.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용맹한 군인도 며칠 못 버티고 항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 AI 전쟁에서 보급로를 꽉 쥐고 있는 건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삼성을 믿고 기다려야 할 반박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형님누님들, 오늘 이야기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세상 참 무섭게 변하는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 삼성이 해내겠구나 하는 든든한 마음도 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잖아요. 오늘 영상의 핵심 딱 3줄 요약입니다. 첫째,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은 머리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엔비디아 칩이 나와도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라는 데이터, 고속도로 없이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둘째, 삼성은 지금 역전의 발판을 완벽히 굳혔습니다. 남들 8층짜리 아파트 지을 때 12층, 16층 랜드마크를 준비한 삼성의 끈기가 이제 곧 숫자로 증명될 겁니다. 셋째,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파트너는 삼성뿐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공룡들이 엔비디아 몰래 삼성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 이제 확실히 아셨죠? 뉴스에서 삼성이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진짜 잔칫날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자, 형님 누님들, 오늘 제 이야기가 꽉 막힌 가슴을 좀 뻥 뚫어드렸나요? 댓글에 삼성 대한민국 최고다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리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님 누님들의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기막힌 소식, 통쾌한 경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